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가 시끄럽죠. 100년 전 일로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일본을 상대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더 이상 사과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보도를 9개 주요 신문 중에서 딱 하나, 둘, 셋, 4개만 보도했고, 주요 기사 일면은 톱으로 제일 중요한 기사를 보도한 데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밖에 없습니다. 동아일보도 보도했지만 짧게 보도를 했죠. 이렇게 중앙일보도 그렇고 나머지는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데 동의 안 해. 국민감정 불지르고 떠난 순방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죠. 동아일보는 그냥 인용 보도만 했습니다.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 수용 못해. 광고 바로 위에 놨죠. 일면이지만 비중을 낮춘 겁니다. 경향신문에 비해서.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로 조그맣게 보도를 했죠. 한겨레는 일면 톱으로 아주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기에 어디서 보도한 방향이 맞는 것 같으세요? 조중동이 맞아요? 아니면 한겨레하고 경향 보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역을 주장했다, 이제 망신당했다는 거 아시죠? 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제공한 한국어 발언이에요, 이게.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주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 합니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도 이상하죠.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일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2등으로 된 김재원이 1위였고 김병민이 최고위원 2위였습니다. 득표. 대통령의 발언을 진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 원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걸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라고 분명 돼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아니고.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직접 자기가 취재한 녹음한 거를 이렇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황당하니까 공개했겠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돼 있죠. 저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랍니까 이건 결국?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100년 전의 일 가지고 무조건 무릎 안 꿇을까요? 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뒤늦게 국민의힘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자기네 잘못했다고.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을 다 정확하게 듣지 않고 논평했던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죠. 근데 보세요.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면 또 용서구한 독일 대통령. 언제 보도입니까 이게? 동아일보 4월 21일 보도예요. 저번 주 금요일. 또 19일, 올해 19일에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과 나란히 헌화한 지 머리를 숙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치 강제 수용소에 이송에 저항하다가 13,000여 명이 사망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죠. 다시 브란트 서독 총리가 무릎 꿇고 나치의 만행에 사죄하면서 이게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스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한다. 또 사과했죠. 용서를 구한다고. 독일인의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며 각오사를 계속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독일 대통령 말이 맞습니까? 앞서 메르켈 전 총리가 2015년 일본 방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독일이 여러 나라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이라고 일본에 일침을 놨다. 사과하는 신용만 내면서 과거사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형태는 일본의 국격만 떨어뜨릴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충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요? 일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헷갈립니다. 민주당의 논평이 틀리지 않죠. 한국 대통령이 맞냐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이 와중에 이제 일본은 또 이제 반이 비어있는 빈컵에 뭘 갖고 옵니까 지금? 라스쿠니 집단 참배하고 기시다 총리는 공물을 바쳤죠. 일본의 호응이 이겁니다. 우리가 다 퍼주고 나서. 피해자의 울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강제징용 제3자 배상을 강행해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이게? 바이든. 용산 기밀을 갖고 있죠. 도청에서. 대아메리카 제국 만세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쟁터로 이제 무기를 갖다 놓는 거죠. 우크라이나 무기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미국 관련해서 또 있습니다. 이게 봉투 외교. 일본 기시다 총리죠. 제3자 변제. 바이든. 무기죠. 무기. 그리고 30년 북방외교. 이것도 주저가 한대요. 30년 북방외교로 다져진 대러시아 관계를 버려버리겠다라는 그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이게 하면서 한숨이 납니다. 이게 답답해서. 불쑥 던지고 패 미리 꺼내는 대통령. 비틀거리는 외교안보. 한겨레 보도인데요. 국가안보에 리스크된
대통령의 입,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달분골, 정상회담 앞에 외신 인터뷰 공개, 대통령의 독단 일반 통보 되풀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결단 부각, 국익 플러스는커녕 이를 가능성 커. 그리고 대부분 나토국들이 무기 지원을 하지만 일본은 무기 지원 안 합니다. 비살상 물품만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달리 외교 운식폭을 스스로 좁히는 한국, 우크라이나 나토 직접 안보 위협, 미, 영, 독 등 군사 지원 늘려,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전투기, 러시아 외교부는 연일 한국에다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거죠. 무기 제공된 반러 행위 간주하겠다. 동해상의 핵 전폭기 띄어 경고. 이렇습니다. 지금 대중 대러 국방외교 30년에 그거를 한순간에 다 내팽개치게 생겼습니다. 이게 보도를 보시면 JTBC죠.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면 반러 행위 강주, 러 보복 조치 우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대만 문제 언급한 윤 대통령, 중국 말창변 용납 불가라고 아주 크게 세게 얘기하죠. KBS 보도입니다. 다 비슷하죠. 아까 JTBC 무기 제공하면 반러 적대행위다. 한반도와 타이완 문제는 다르다. 신중히 처리해라. SBS 타이완 문제 말창변 말라 중국 발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적대행위 한반도에 영향 줄 거다. 연일 반발했다는 거죠. 러시아가. 근데 러시아를 향해서는 행동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 결례라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신문사들은 어떻게 보도했냐. 국민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만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조중동은 아예 보도를 안 해요. 로이터 인터뷰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합니다. 쉴드 쳐주는 거예요. 국민일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중 러시아 사이 낀 한국 불안한 국익 줄타기. 국민일보도 보수적 언론인데 이거 얘기합니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러중 자극 발언, 긴장감 커지는 한반도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한국일보는 러시아에 달렸다. 대받아친 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언론적 입장 재확인. 경향신문은 톱이죠. 참견 말라. 적대 행위. 중러 격앙.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안 씁니다. 조중동은. 윤석열 대통령 시드를 쳐주는 거죠. 동아일보가 좀 변했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대신 뭐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 과장과 왜곡은 금물. 이렇게 보도를 하죠. 시드 쳐줍니다. 조선일보. 6.25 때 우리 도와 살려준 나라들의 야당이 민주당 같았다며 이렇게 하면서 괜히 민주당 끌어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명백한 러시아의 영토 침략 전쟁이다. 이 침략으로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짐승처럼 죽고 다치고 있다. 조선일보의 내피셜이죠. 국제사회의 지원과 희생 위에 나라를 세운 일이다. 직접 무기 지원을 않더라도 자살권인이 철회하는 등의 야박하고 매몰찬 말이라도 말아야 된다. 아니 이런 참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호전적이에요. 조중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이러이러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근데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 파견, 외국 군대 대한민국 영영안한서의 주류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지원하려고 그러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가 국회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무기 지원하는 거는.